빨리 해라. 즐겁게. 야, 채점까지 해서 틀린 것까지 니네 스스로 다 고치고 오라는 얘기야. 본인이제 가? 그래야 똑같은 걸 질문을 안 할 거 아니야. 같이 수업생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그치, 규민아? 제대로 안 해볼래? 빨리 안 해. 야, 질문할 걸 골라. 가만히 있어. 움직이는 구도 좀. 다 골라야겠네. 다 틀렸다고 다 질문할 거지. 아니요. 다 몰라요. 자기가 한 번에 풀어서 맞으면 자기 거고, 틀린 걸 자기가 스스로 다시 생각해서 찾으면 80% 자기 거고, 나한테 물어봐야 50%인데 그걸 다시 보면 80%인 거고,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고 넘어가면 그건 이것도 아니야. 내가 계속 기다려야 되니? 지금 받아도 되냐? 네. 자, 몇 쪽부터 받아야 됩니까? 56이요. 56? 50. 자, 50쪽 질문합니다. 50. 맞아. 51. 52. 4번.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하는 거 아니냐? 근데 A, B를. 자, 문제도 이렇게 얘기했죠. 1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x는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a가 x보다는 더 작거나 같고요. x보다는 6이 더 크거나 같다가 얘가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화살을 받아야 되겠지. 네. 그냥 그게 덱슨 포함되는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충분 요건이라는 것 자체가 b가 x보다 작거나 같고 그랬던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얘가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가 충분히 화살을 쏜 거지. 맞아. 그 얘기인즉슨 얘가 이 안에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자, 이럴 때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은 얼마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수의 범위로 나와 있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니? 수의 범위로 나와 있는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이 가능해? 수의 범위로 나와 있으면 뭘 그려야 돼? 수의 범위로 나와 있는 문제는 선. 수직선을 그려야지. 뭐라고? 수직선. 자, 수직선을 그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수직선 안에 포함관계가 위와 같이 성립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B부터 4까지 라는 녀석이 제일 안쪽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 네. 그게 1부터 5까지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까? 되냐? 그리고 그 1부터 5까지는 A부터 6까지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자, 지금 모두가 다 등호를 가지고 있는 부등식이죠. 오른쪽에 4, 5, 6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건들 필요가 없는 대상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문제에서는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물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순서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들 사이의 순서 보니 A가 1보다 왼쪽에 있거나 혹은 같아도 되는 거예요. B는 1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혹은 같아도 되는 겁니까? 그 얘기의 뜻은 A는 제일 커봤자 어디까지밖에 못 가? 1까지밖에 못 가고 B는 제일 작아봤자 어디까지밖에 못 가? 1까지밖에 못 가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문제에 A의 최대값도 1, B의 최소값도 1이므로 그들의 합은 2로 쓰라는 얘기예요. 됐니?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지. 다음 53페이지 질문.
뭐? 너네들 문제를 너무 성의 없게 풀어온다는 생각 안 하니? 규민이를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 아무리 친구라지만. 자, 문제에서 P면 나데스가 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R이면 Q이다가 역시 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가지고는 S이면 Q이다를 만족시킬 수 있니 없니? 이거 두 개의 논제 가지고는 얘를 얻을 수 있어 없어? 지금 같은 관계는 브릿지 자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라는 거 알 수 있나? 만약 그러면 이게 결론으로 나와주기 위해서는 어떤 명제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자 일단은 나데스라는 모양이 나왔으니까 얘가 참이면 S이면 나P라는 것도 참이겠네요. 맞아? 그리고 R이면 Q이다라는 게 참이기 때문에 S이면 Q이다라고 하려면 뭐가 있거나 S이면 Q이다가 있거나 맞아? 근데 그런 게 문제로 나오겠니? 안 나오겠지? 이게 참이라는 게 있거나 또는 not Q이면 not S라는 게 있거나 맞아? 하지만 이런 건 문제 나오지 않겠지? 왜? 이런 건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그지?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S이면 R이거나 맞아? S이면 R이다가 참으로 나와 있거나 혹은 얘랑 같은 말이 not R이면 not S라는 말이 나와 있거나 맞아? 그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니 not P이면 R이다가 나와도 되지? 맞아? not P면 R이다가 나와 있거나 얘랑 같은 말이 not R이면 P라는 것이 나와 있거나 되냐? 그게 아니라면 맨 마지막은 뭐니? not P면 Q이다가 나와 있어도 되지? 맞아? not P면 Q이다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 얘 같은 말이 not Q이면 P이다가 나와 있으면 되지?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다 적어놓은 이 5가지, 7가지야? 7가지의 경우 중에 아무거나 한 가지만 있어도 이제는 뭐가 되니? 연결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S이면 R이고 R이면 Q이다 와 같은 모양으로 성립이 되겠지? 자 그럼 보기 중에 나와 있는 거 한번 풀어보자. 보기 4번에 얘 나와 있습니까? 네. 됐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4페이지 질문 55 9번. 자 9번 문제는 나와 있는 문제를 뭐 해야 되니 한 사람이 참일 때 한 사람이 제술말 거짓일 때 찢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자 규리와 민준, 서현, 혜준이 4명의 여행가가 A 여행을 다녀왔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문제는 4명 중에 한 사람의 진술 많이 참일 때 A 여행지를 다녀온 사람과 한 사람의 진술만이 거짓일 때 A 여행을 다녀온 사람을 차례대로 이야기를 해라.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표가 좀 더 확실할 겁니다. 그죠? 자 일단은 4명의 여행가가 있습니다. 규리라는 애랑 그리고 민준이라는 애랑 그리고 서연이라는 애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준이라는 애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뭐라더니 한 사람만 참이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맞아? 그러면 따져야지. 규리만 참일 때, 민준만 참일 때, 서연만 참일 때, 그리고 혜준만 참일 때야. 되냐? 여기서의 참이다라는 얘기는 뭘 포함해야 되니? 얘네가 참이다라는 말 말고도 나머지 애들은 다 거짓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봅시다. 규리만 참일 때는 규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연이가 다녀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서연이가 갔어. 서연이가 갔어.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민준이 얘기는 거짓말이어야 되죠? 나는 다녀오지 않았다. 거짓말이면 어떻게 돼? 민준이가 갔다라는 얘기지? 됐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4명 중에 한 사람만 진술일 때 A 여행지 갔다 온 사람 우리 중에 한 명밖에 없다 그랬지? 맞아. 이미 여기서 그래서 서연이가 가야 되고 민준이도 간 거지? 맞아. 이미 뒤로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뭐 나왔어? 모순이 나왔기 때문에 규리만 참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됐냐? 자 그럼 두 번째 민준이만 참인 경우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규리의 말은 서연이가 갔다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이어야 되지. 그럼 뭐야? 서연이 안감입니까? 맞아. 민준이는 참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나는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다. 그러면 민준이도 안감이어야 되지. 네. 됐어? 그리고 서연이가 혜준이가 다녀왔다도 때문에 거짓말해야 돼. 그럼 혜준이도 안감이어야 되죠. 됐니? 마지막입니다. 혜준이가 서연이는 거짓말을 했다. 혜준이가 서연이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짓말 했어 안 했어? 했지. 얘가 서연이가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혜준이의 말이 거짓말이면 서연이가 참이어야 되는데 서연이가 참을 말했어? 거짓말을 말했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됐어? 모순이 등장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준이만 참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됐냐? 자, 세 번째, 만약 서연이만 참이었다면 규리의 거짓말, 서연이는 안 갔죠? 맞아? 그럼 민준이도 거짓말이어야 되지. 민준이가 자기는 다녀오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민준이가 간 걸로 돼야 되죠. 맞아? 그리고 서연이가 거짓말이어야 되니까 혜준이가 안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혜준이도 잘못 얘기했다. 여기 서연이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혜준이가 간 거라고 해야 되지. 맞아? 그리고 또 모순이야? 왜? 두 명이 갔잖아. 됐니? 맞아? 그럼 마지막 경우 봅시다. 만약 혜준이만 참이라고 얘기한다면 서연이가 안 간 거죠. 서연이 안 갔다. 자, 민준이는 날 다녀오지 않았던가 거짓말이니까 민준이가 간 거죠. 맞아? 그리고 서연이가 거짓말 했으니까 혜준이는 안 간 거지. 맞아? 그러면 혜준이가 참을 얘기했으니까 서연이는 거짓말한 거 맞습니까? 얘 지금 거짓말 했지? 네. 됐니? 그러니까 요 경우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명확하게 모순점이 잡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의 경우에만 모순이 없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분명히 한 명이 같다라고 얘기했으므로 맨 마지막 게 답이라는 얘기지. 참을 얘기한 건 누구고? 혜준이가 참을 얘기고 실제로 여행한 건 누구다? 민준이가 여행한다. 여기 가야죠.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럼 한 명만 거짓말일 때는 니네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규리만 거짓말할 때 쭉 써놓고 모순이 생기는지, 맞아? 그리고 민준이만 거짓말할 때 쭉 써놓고 모순이 생기는지, 요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냥 하면 되니까, 그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 질문. 4번. 4번. 4번 하나만 하면 되냐? 정답률 높이라 그랬어, 분명히. 기계적으로 숙제를 해와서는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중에 잡히는 게 없어. 책 한 권이 떨어졌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틀린 거와 기억 안 나는 거밖에 없으면 안 되지. 자, 세조금 PQR의 진리집합을 라지 PQR이라고 합니다. not Q는 not P이기 위한 not Q가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인 거지? not Q가 충분 조건이니까 얘가 화살을 쏜 거죠. 맞아? 그리고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얘가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맞아? R이 필요 조건이니까 필요한 애가 화살을 받는다 그랬어. 충분한 애가 화살을 쏜다라고 얘기했죠. 이 중에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물었습니까? 됐냐? 자, 지금 같은 관계가 나왔다면 화살표는 이런 모양으로 써놨지만 얘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게 포함되는 거죠. 됐냐? 그리고 얘는 뭐가 포함되는 거야? Q가 R한테 포함되는 거죠. 잘못다잉? R한테 포함되는 거죠. 됐냐? 사실은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애가 여집합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뒤집어 씁시다. 뭐라고 쓰시니? P가 Q한테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됐냐? 맞아. 여집합 비용 행수하면 부등을 가져와요. 포함 관계 방향도 반대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랬더니 이들 PQR 사이의 관계는 P, Q, R과 같은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진리집합의 명제였다. 자, 1번입니다. P는 Q한테 포함되어 있습니까? 맞아, 아니야? 맞지? P는 R한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자, P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게 포함돼? R의 여집합은 최외곽이고 P의 여집합은 여기 외곽인 거지? 어디가 더 넓어? P의 여집합이 더 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R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고요. 4번입니다. R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게 포함되냐고 물어본 건 뒤집어 얘기하면 P가 R한테 포함되냐고 물어본 것과 같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P가 R한테 포함됐다라는 2번 참이면 4번도 무조건 참이죠. 되니 5번에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게 포함됐다는 얘기는 Q가 R한테 포함됐다는 얘기와도 같은 말이지. 되니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보기 중에 잘못된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되나요? 물론 이게 무조건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왜냐하면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이 될 때 어떤 경우가 되면 PQR이 모두 같은 경우가 되면 실제로는 3번도 참이 될 수도 있지. 하지만 참이 될 수도 있는 경우를 우리가 참이라고 얘기해 안 해? 안 하죠. 되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57쪽 질문. 5번이요. 또 6번이요. 또 8번이요. 또 혼나고 싶냐? 한 페이지에 질문을 3개씩 하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왜? 별이 있으니까 질문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야, 선생님 준장인데 몇 질문하면 안 돼? 이런 거? 자, 사각형 안에 필요 충분 조건 중에 맞는 거 봅시다.
A가 B 안에 포함된다라는 말은 얘가 기준이지. 맞아? 자, A와 B의 교집합이 A다라는 말과 이게 뭐지? A와 B의 교집합이 A라는 말이 무슨 얘기니? 이들 사이에 포함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뭔가 하나가 나올 수도 있어 없어? 없는데 포함관계가 있으니까 나온 거지. 맞아? 어떤 경우야? A가 B에게 포함된 경우를 그냥 얘기한 거죠. 만약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기 위한 어때?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을 뭐라고 부르니?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까? 첫 번째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A가 C한테 포함되거나 또는 그리고 A가 말이 잘못됐네요. B에게 포함되고 이렇게 씁시다. 자, A가 C한테 포함되거나 또는 A가 B한테 포함됐다는 것은 얘가 기준이죠. 맞아? 이 말과 A라는 녀석이 B와 C의 합집합에게 포함된다는 말과 어떤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지. 자, 이런 경우는요, 일단은 A, B의 합집합 안에 A가 C 안에 들어있거나 또는 A가 B 안에 들어있으면 B와 C가 이런 모양으로 있을 때 A가 위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여기라도 되지. 맞아? 여기라도 되지. 아니, 여기라도 됩니까? 여기라도 되죠. 됐어? 하지만 뭐가 안 돼? 얘네들을 다 감싸는 이런 A는 되니 안 되니? 안 돼. 이런 A는 안 되지. 맞아. 왜 지금 이 보여지는 A는 B에 포함된 것도 C에 포함된 것도 아니니까. 맞아? 그런데 얘와 같은 경우는 어때? B와 C가 다음과 같은 모양이 있을 때 그냥 B와 C의 합집합 안에 A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때는 A가 어디 있든지 관계가 있어 없어? A가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지만 모두 되는 거야 얘는. 이것도 되지 이번에는. 맞아? 자, 이쪽에 다양함이 있습니까? 이쪽에 다양함이 있습니까? 이쪽에 있다는 얘기지. 그게 뭐야? 얘가 이 안에 포함되는 관계인 거라는 얘기지. 그럼 화살을 어떻게 쏘는 거야? 이렇게 쏘는 거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화살을 쏘내야 맞으냐? 쏘내가 되니까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알겠니, 규민아? 네.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2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이 0이 아니다, 같지 않다라는 조건은 등식의 성질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계속 같지 않을 테니까. 맞아? 자, 이런 조건은 x가 1이 아니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할 때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할 때 이런 얘기죠. 되니 가능한 상수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얘가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맞아?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A를 구하기가 어렵지. 맞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증명 방법 중에 간접 증명법이라고 있었습니까? 지금 아니다라고 해서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잖아. 맞아?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등호가 아니다야 아니면 등호이다야? 등호이다지. 얘가 참이기 위한 A를 물었는데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네? 얘의 대우 명제를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냥 얘 대우는 뭐니? x가 1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대우 명제를 증명해버리면 됩니까? 얘가 참이면 얘도 무조건 참 거예요. 그치? 되게 쉽다. 1 집어넣으면 돼요. 자, 1 더하기 a 더하기 2가 0이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다. 됐습니까? 간단하죠? 자, 8번입니다. A, B, C, D 네 사람이 같이 여행하는 도중에 어느 진자유통관계에서 2명은 카메라를 구입했고요. 나머지 2명은 MP3 전자사전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만 골라야 되죠. 추론할 수 있는 거. 맞아? 추론이라는 것 자체는 명확하지 않더라도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A는 세 사람과 다른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A, B, C, D가 있는데요. A, B, C, D가 있는데 A는 다른 사람과 다른 물건을 구입했다는 얘기는 2명은 카메라를 구입했고 나머지 2명은 MP3 전자사전을 구입했다. 이게 뭔 얘기야? A는 다른 세 사람과 다른 물건을 구입했다고? 2명씩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아, 각각이구나. 그치? 맞아? 선생님 잘못 읽었어요. 2명은 카메라고 MP3와 전자사전은 각각인 거지. 그런 첫 번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A는 뭐 또는 뭐야? 전자사전 또는 MP3여야만 하는 겁니까? 맞아? 왜? A는 혼자 산 거니까. 그치? A는 할 수 없는 게 뭐가 안 돼?
카메라가 안 되죠. 카메라는 두 명이 샀으니까.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B는 D랑 같은 물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B와 D는 얘는 D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도 B와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까? 자, 지금 우리처럼 얘가 전자사전 또는 MP3인 게 확실해졌다면 나머지 3명 중에 뭐가 들어가야 돼? 카메라가 2명 들어가야 되지. 근데 얘네들이 동시에 카메라일 수는 없단 얘기네. 그 얘기인즉슨 C는 무조건 뭐야? 카메라여야 된다는 거죠. 자, 얘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C는 D와 다른 물건을 선택하겠다. C는 D와 다른 물건이니까 얘 카메라가 아닌 거지. 그럼 얘는 뭐야? 전자사전 또는 MP3 플레이어입니까? 네. 그럼 얘랑 같은 거지. 얘 뭐야? 카메라를 샀다는 얘기야. 됐어?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B와 C가 카메라를 산 건 확실하고 A가 전자사전을 샀으면 D가 MP3를, A가 MP3를 샀으면 D가 전자사전을 한 거죠. 됐니? 자, 1번입니다. A는 카메라를 구입했니? 아니지. 우리가 지금 전자사전인지 MP3인지 알 수 없지만 카메라가 아닌 건 확실하죠. 됐니? 자, 2번입니다. B는 카메라를 구입했죠. 틀린 말이고요. 3번입니다. B와 C는 서로 같은 물건을 구입했네요. 왜? 얘네들이 카메라를 산 건 확실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역시 3번도 틀린 말이고 C는 전자사전을 구입해서 아니죠. 자, 마지막입니다. D는 전자사전인지 MP3인지 우리 몰라. 하지만 추론 가능한 건 뭐야? 적어도 카메라가 아닌 건 확실하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논리학에 가까운 명제단원의 기본적인 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 자, 58페이지 질문. 2번이요. 야, 너네들 이거 지난번에도 질문하고 지지난번에도 질문하고 지지난번에도 질문했어. 선생님이 거짓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니? 반예를 들어야 되는데 반예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 자, P이면 Q이다. 이 상태가 성립이 됐다. 참인 상태는 뭘 얘기했나 그러니?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천집합이 Q를 만족시키는, 결론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안에 포함될 때 요게 참인 거지. 맞아? 근데 만약에 P면 Q에다가 거짓이라면 생긴 모양이 이렇게 안 되겠다는 얘기야. P가 Q랑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왜 못 들어가더니 뭐 적어도 이런 모양으로 생겨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맞아. 그럼 반예는 뭐야? P이지만 Q가 아닌 걸 반예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P인데 Q가 아닌 게 있으면 되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반예도 있는 겁니까? 얘가 뭐야? 반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반예가 어디 있다는 얘기니? 집합을 했더니 P 빼기 Q에 있습니까? 네. 맞아. P 참 Q에 있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지금 진리집합 안에 나 P면 나 Q에다가 뭐였다고 해서 거짓말이라고 했지. 맞아.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지만 얘를 못 만족시키는 뭐여지? 그럼 말로 하면 뭐야? P의 여집합이지. 얘는 진리집합이. 얘는 진리집합이 뭐야? Q의 여집합이야? 가정에서 결론을 뺀 나머지 차집합 안에 반례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됐냐? 그럼 얘랑 똑같은 말을 찾아야 되는데 P의 여집합 빼기 Q의 여집합이 눈에 안 보이지? 그럼 이 차집합을 바꿨다는 얘기 어떻게 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다른 말로 다시 Q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P의 여집합이면 동시에 Q인 거 몇 번? 5번. 5번이죠. 됐습니까? 자, 59페이지 질문합니다. 8번. 8번. 8번에 그 미음만 있었어요. 니은? 미음. 미음? A 더하기 B가 무리수이면 맞아? A 또는 B가 반드시 무리수여야 됩니까? 자, A에다가 B를 더하는 게 무리수이면 A 또는 B가 반드시 무리수여야 되는 게 그렇지? 일단 기본 명제부터 봅시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얘는 참이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는 어때? 덧셈들을 아무리 반복해도 계속 뭐가 나와? 유리수가 나오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리수가 있다는 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뭐라는 얘기야? 무리수가 맞다라는 거지. 그냥 이건 참입니다. 그럼 적어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요건은 되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A 또는 B가 뭐면 왜 스몰 B를 안 쓰고 안 읽었었지? 무리수라고 한다면 늘 A 더하기 B는 무리수일까요? 이건 아니죠. 반대 들렸습니다. 뭐야? A가 마이너스 루트 3, B가 플러스 루트 3이면
맞아? A랑 B 둘 다 무슨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더하기 B는 뭐가 돼? 0이지? 0이 무리수야? 아니지? 그러니까 반대되는 얘를 하나 들어서 잘못된 것을 보이고 됐나요? 또 너 왜 자꾸 질문 점점 늘어나? 10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 줄 알아야 결국에는 뭘 할 수 있는 거라 해서 고등학교의 집합을 제대로 이해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A 합집합 B. A 문제 뭐야? 교집합 A B차 A의 여집합을 했더니 A 합 B랑 같았대. 맞아? 왼쪽을 잘 정리를 해야지. 맞아, 이게 무슨 조건인지 지금 이 상태는 너무 복잡하니까. 맞아?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부터 봅시다. 맨 처음 뭐부터 해야 되겠니? 교요. 교여로 바꿔야지. 사집합이 보이면 교여로 무조건 바꿔라. 다루기가 힘드니까. 그랬더니 교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네요. 맞아?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되겠니? 또 바깥에 있는 요 저집합 기호를 분배해야지. 뭐야? 무슨 법칙? 뭐래? 분배 법칙이 뭐야? 모르가네 법칙이지. 얘는 B의 여집합이 될 거고요. 얘는 A가 될 거고요. 가운데 교집합은 합집합이 되겠죠. 그냥 이랬더니만 두 개의 주머니 안에 다 A 합집합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건 뭐의 결과라고 믿는 거야? 분배 법칙의 결과라고 믿는 거지. 아마도 A의 합집합이 밖에 있었을 거라고. 원래 말하는 B랑 B의 여집합이 교집합에 있었을 거라고. 그 얘기는 뭐야 얘가? B면 B가 아닌 게 있어? 전체. 어쭈리 공집합이지.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얘기야? 그냥 A랑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럼 결론 얘기합시다. A가요 A와 B의 합집합과 같다는 뜻이었습니까? 원래 A랑 B랑 합집합을 하면 뭔가 하나가 고스란히 나올 수 있어 없어? 원래는 없지. 어떤 경우만 이게 된다고? 둘 사이에 포함관계가 있을 때. 포함관계가 있을 텐데 합집합을 통해 나온 데가 뭐라는 얘기야? 더 크니까 나왔다라는 거죠. 흔히 B가 A에게 포함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을 찾으셔야 됩니다. 몇 번이야? 2번인가? 됐냐?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자, 6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필기하지 마. 너네가 이걸 칠판에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그냥 바로 필기하는 순간 이미 그건 끝났어. 왠지 알아? 네가 나중에 다 볼 때 이거 내가 다시 정리해갖고 뭔가 해놨구나. 그런 착각을 한다고. 안 그래, 비어있어야지. 다시 한번 비어있지 다시 풀어볼 거 아니야. 그치? 그거 한 번 들었는데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지. 다시 물어봐야지.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칠판에 풀어줄 때 더 집중해서 풀어야 된다. 봐야 된다. 알겠니? 자, 60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14번. 14번 문제. 사실 예전에 창의사고력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떤 명제가 나왔을 때 늘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걔의 대우뿐이지. 맞아? 맞니? 됐어? 자, 기본명제와 참명제, 기본명제와 대우명제는 늘 참거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명제가 참이길 바란다라면 그 대우도 늘 참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자, 한쪽 면에는 숫자가, 다른 쪽 면에는 동물 또는 식물이 그려져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자, 카드의 한쪽 면에 홀수가 적혀 있으면 여기 명제 시작이지. 자, 카드가 홀수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뒷면은 식물이다. 뒷면은 식물이다라는 게 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 한쪽 면에 3, 6, 토끼, 사자가 각각 그려진 카드가 있을 때에 위의 규칙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뒤집어 봐야 되는 건 뭐냐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홀수인 카드는 뒤집어 봐야지. 기본 명제니까. 그래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뭐는 뒤집어 봐야 되니? 3은 뒤집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끝이고요. 그리고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 명제가 참이라면 뭐도 참여해야 되니? 뒷면이 뭐이면? 동물이면. 맞아? 배우니까. 맞아? 자, 뒷면이 동물이라면 그 반대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니? 그렇지. 카드는 반드시 짝수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봐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동물로 보이는 게 뭐야? 토끼랑 사자입니까? 얘네를 뒤집어 봤을 때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짝수인 카드가 있어야지 이 말이 맞다라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제가? 문제의 요지는 뭐냐면 홀수 뒷면은 식물이어야 되는 거야. 그 얘기는 짝수 뒷면은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관계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짝수를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니 없니? 없다는 얘기죠. 자, 카드의 홀수 뒷면에 반드시 식물이라면
됐니? 식물 동물인 뒷면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 홀수가 있으면 안 되지. 맞아? 맞아? 자, 식물의 뒷면에는 짝수가 있을 수도 없어. 있지. 이게 명제가 뭐야? 홀수이면 식물이다지. 짝수이면 식물이라도 되고 동물이라도 되고 관계가 없지. 어디 이제 가니? 엄마는 이제 가? 그러니까 식물 뒷면에는 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짝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니 없니? 없지. 하지만 홀수 뒷면, 이 홀수 뒷면에 반드시 식물이 있어야 된다면 동물 뒷면에 홀수가 있으면 되냐 안 되니? 안 되기 때문에 동물은 뒤집어 봐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동물을 뒤집었는데 거기 홀수 있으면 이 말이 거짓말이야. 됐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 명제를 확인. 얘가 참이라는 개에 대한 배우 명제를 확인하기 위해 이와 같이 3과 토끼, 사자 이렇게 3장의 카드를 뒤집어 봐야 됩니다. 됐나요? 자, 다음 61페이지 질문합니다. 15, 16, 18. 막 질문 되는 거죠. 18번 문제를 또 합니까? 아니요. 이게 뭐 하는 거라고? 대우 명제 증명법으로 느는 어떻게 계산을 자, 15번 문제 봅시다. 세조건 PQR에 대해서 P2고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말로 나와 있죠. P2고는 교집합이야, 집합이야. 자, P2고 Q인에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요렇다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P 또는 Q이기 위해서 P 또는 Q라는 녀석은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됐냐? 자, P와 Q의 진리집합이 나왔습니다. P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은 2, 3, 6, 8이고요. 그리고 Q이기 위한 진리집합은 1, 3, 6, 8, 9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럴 때 R의 진리집합이 될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물었지. 원소의 개수야, 집합의 개수야? 14. 집합의 개수를 물으면 문제는 어디로 간다고? 경우의 수로 간다. 맞아?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맞아? 자, 일단은 이 얘기 봅시다. 여기서 얘기한 내용이 뭘 얘기한 거냐면 P2고 Q니까 P와 Q의 교집합은 반드시 R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 그리고 얘는 R이 P와 Q의 뭐에? 합집합에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 P와 Q의 교집합은 뭐니? 너도 확인 가는 거야. 뭐야? 6, 6과 8이니까 얘는 분명히 R 안에 포함이 되네요. 합집합은 뭐니? 1, 2, 3, 4, 6, 8, 9 이렇습니까? 이런 모양을 많이 봤지? 이게 뭐야? R은 6, 8은 반드시 포함하되 R은 1, 2, 3, 4, 6, 8, 9의 부분집합이어야 한다. 그 얘기는 지금 원래 나와 있는 원소가 몇 개니까? 7개니까 원래는 128개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그 중에 6과 8이 들어있는 것만 골라야 된다는 얘기죠. 32가지입니다. 됐니? 됐어요. 됐냐고. 네. 16번을 또 해? 안 해. 됐습니까? 한 명만 참다라고 해놓고 해보라고. 거짓이라고 해보고. 이런 소모적인 질문 좋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하루에 한 번만 질문해야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책에 들어가면 되나요? 네. 수책에 들어가면 되니? 되냐고. 네. 질문해. 질문해야지. 집중해. 자, 사실은 집합과 명제단원을 통해서 아마 충분히 말장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을 했을 겁니다. 맞지? 맞아, 마치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 철학자한테 가갖고 논리학을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맞아, 이것도 수학이에요? 왜 숫자가 안 나와요?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됐니? 자, 지금부터 수책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다시 수학으로 돌아갑니다. 자, 수체계에 들어가면 있어. 맨 처음에 우리 실수체계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목에 대한 다시 고찰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목이 뭐니? 수학. 수학이지. 수학이 원래 무슨 뜻이 이게? 한자로 뭔 말일까? 숫자를 배운다는 얘기지. 맞아? 그 우리가 배워야 되는 숫자는 뭘까? 자연수일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숫자가 자연수라면 이미 너네는 초등학교 때 수학이 끝났죠. 실수일까요? 그렇다면 너희는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이 끝났어야죠. 됐습니까? 선생님 늘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선생님 영도 실수인가요? 라는 개념 없는 질문에 대해서
너처럼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수는 다 실수일 뿐이다. 니네는 실수가 아닌 수를 모른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맞아? 실수가 아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니까 아마도 너네가 배우는 수학은 실수가 끝이 아닐 겁니다. 자, 이 다음 단원에 연속해서 나오게 될 건데요.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우리가 배우는 수학 숫자는, 자, 따라해봐. 복소수. 자, 복소수는 우리가 영어로는 컴플렉스한 넘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수체계를 이야기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종 수체계입니다. 됐니? 뭔 얘기인지 제가? 자, 요거는 우리가 이 다음 단원인 허수를 배우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든 마지막 수체계가 복소수라며 이랬던 복소수는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둘로 나뉘어진답니다. 이 기준점이 중요해요. 분류라는 건 기준을 정하고 나누는 거지. 맞아, 기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복소수는 나누는 기준이 뭐라는 얘기야? 존재의 유다. 됐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시 또 무슨 철학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있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뭐나요? 논리적으로 성립되는 숫자란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뭐라고 부르고? 그렇지. 하찮은 너희가 알고 있는 수의 끝이죠. 실수라고 하고, 실수는 영어로 뭐라고? 다들 머릿속으로 미스테이크를 생각하고 있지? 오, 나의 실수? 자, 실수는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니? 리얼 넘버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리얼 넘버? 맞아, 리얼이 뭐야? 진짜의 이런 뜻입니까? 맞나요? 이런 걸 우리가 실수라고 하고, 그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는 뭐겠나? 아주 유명합니다. 어떻게 유명하냐면 넓은 무르익은 가을 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때가 날아다니고 그 황금빛 가을 들판에 중간에 서 있는 사람 누구? 허수아비. 그렇지. 그 사람의 아들로 유명한 뭐가 있다? 허수. 허수아비의 아들이면 그냥 허수여야지. 맞아? 허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허수라는 말 자체에도 보여주듯이 허상의 수입니다. 됐나요? 영어로는 우리 imaginary number라고 합니다. 상상 속의 수라는 뜻이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 허수인 imaginary number를 요번 수체계인 실수가 끝나면 다음 단원에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니네가 알아야 되는 모든 수는 이미 다 배운 꼴이 된다. 알겠니? 자, 요런 허수가 있는데 요건 뒤에서 배우자 이런 얘기지? 맞아, 이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다. 자, 여러분은 요번 단원에서 실수까지만 좀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수체계니까 모조리 다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실수는 다시 또 어떤 특정한 기준에 의해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자, 뭐랑 뭘로 나누어질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말해봐, 뭐라고? 맞는 것 같은데 왜? 뭐라고? 뭐? 유리수, 무리수. 그렇지.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지지. 무슨 기준이야? 됐습니까? 자, 일단 복소수는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존재하는 수와 그렇지 않은 수를 아는 거죠. 됐니? 실수는 셀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놓고 셀 수 있는 수와 셀 수 없는 수로 나는 겁니다. 됐니? 우리가 세다라는 걸 한자로 2를 쓰는데요. 맞아? 그래서 각각 우리 리수라고 이야기를 하되 셀 수 있는 수는 뭐라고 하면 돼? 있으니까 있을 유자를 쓰는 거죠. 유리수. 됐냐? 그리고 셀 수 없는 수를 무리수라고 이야기한 거지. 됐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는 수를 중수. 하리수라고 이야기한 거죠. 유리수, 무리수, 하리수. 좋아. 자, 그럼 유리수는요, 명확한 정의부터 알고 갑시다. 유리수의 정의를 모르면 고등학교 수학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가끔씩 얘가 무리수임을 증명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 근데 아니 선생님 무리수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유리수의 정의를 외워야 되나요? 뭐라고 했니? 유리수는 정의가 명확하지. 무리수는 아무 말 없어. 그냥 유리수가 아닌 실수야. 그렇기 때문에 증명하고자 할 때 뭘 쓴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기억나니? 무슨 법? 일체시기법? 함무라비법? 무슨 법? 헌법? 민법? 무슨 법? 간접적으로
수학을 증명하는 방법이 대우명제 증명법도 있다. 그치? 그리고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부정을 증명하려고 애씀으로써 거짓임을 보여주는 문법 귀류법입니다. 됐냐? 그리고 선생님 뭐라고 했니? 한 줄 다 범어 만드는 거. 맨 앞에 있는 애 바보야. 앞에 있는 애가 바보면 뒤에 있는 애가 바보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 줄 다 범어 만드는 수학적 귀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자, 이건 우리가 기류법에서 쓸 것이기 때문에 정의를 명확하게 외워두세요. 물론 뜻으로는 셀 수 있는 수입니다. 자, 셀 수 있다 없다, 세었다와 세지 못했다를 표현하는 방법은 숫자로 표현을 해줬냐 아니면 숫자로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호나 문자로 대체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되니? 자, 그러므로 셀 수 있었다는 건 어떻게 되느냐, 정수인 A와 B로, 맞아? A, B가 다 정수여야 됩니다. 단 B는 0이 아닌 수로 정의되어져 있네요. 뭘로 표현할 수 있으면 B분의 A꼴. 됐어? 정수분의 정수꼴이지? B가 왜 0이면 안 되는지 알겠지? 됐니?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 가능한 모든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리수라고 한다. 분수로까지 표현이 가능하면 유리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됐니? 그럼 무리수는 뭐라는 얘기야? 간단하죠. 유리수가 아닌 실수다. 됐습니까? 됐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파이. 그치? 루트 2, 루트 3. 이건 어때? 숫자로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자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기호를 약속한 것 뿐이지. 너와 나와 같은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런 거죠. 됐니? 자, 이랬던 유리수는요, 다시 둘로 나눠지죠. 뭐랑 뭘로 나눠지니? 딱 떨어지는 정의대수 정수입니까? 맞아. 그리고 정수가 아닌 분수나 또는 소수죠. 됐냐? 됐어? 자, 정수는 말 그대로 수직선상에서 원점을 포함 단위수 일씩 건너뛰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수의 모임입니다. 수직선상에서 원점을 포함 일씩 건너뛰면서 만날 수 있는 애들은 정수란 얘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2분의 1 따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정수는 다시 세수로 나눠지죠. 뭐랑 뭐랑 뭐로 나눠지게? 양수 0. 아주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0이 아닌 양수. 아? 아? 자, 양의 정수여야 합니다. 다른 말로 네이처는 뭐죠?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냐? 사실 있잖아, 유리수는 원래 영어로는 relational 넘버야. 근데 알자가 이미 사용됐기 때문에 얘를 다른 나라 말로 써도 큽니다. 읽을 줄 몰래. 무리수는 원래 일반적으로 irregular 넘버입니다. 셀 수 없는 수라서 이니셜 i를 쓴 게 맞아요. 됐니? 정수는 발견된 지 너무 오래되고 정의가 묘연합니다. 그래서 얘도요, 정어가 아닌 말을 씁니다. 자연수는 네이처 넘버지, 내추럴이지. 맞아, 그래서 n을 씁니다. 방금 선생님이 왜 종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게? 왜 내가 종이가 아니야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해? 그냥 종이가 싫어서? 맞습니다. 종이가 싫어서일까? 물론 싫기도 하겠지만 뭐 때문이야? 무리수.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종혁이 나한테 양의 정수라고 말하지 않았어. 뭐라고 얘기했어? 양수라고 얘기했지. 양수라는 말은 양의 실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양수라는 말과 양의 정수라는 말은 같지 않다라는 거지. 이해갑니까? 그 얘기는 무슨 음수라는 말도 음의 정수라는 말과는 같지 않겠죠. 음수는 마이너스 루트 2도 음수야. 그치? 플러스 루트 3은 양수고. 맞냐? 자, 여기 한번 공부하세요. 여기. 이거 총체적인 모습이에요. 중학교 내용에. 총체적인 모습입니다. 자, 정수가 아닌 분수라고 하는데요. 사실 분수는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유리수의 약속값이 분수이기 때문이지. 분수로 표현됐어? 여기다 나눌 거 없죠. 됐냐? 하지만 소수라면 다시 나눠볼 만한 것이 끝이 나는 소수와 끝이 나지 않는 소수가 있지. 무슨 소수와 무슨 소수야? 유한 소수와? 아니야! 유한 소수와
순환하는. 그렇죠. 순환소수죠. 왜 선생님이 아니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그려지는 이 수영도의 그림은 어디에 가지를 매달고 있어? 유리수에 매달고 있지. 맞아. 그냥 무한소수라고 한다면 유리수 안에 들어갈 수 없죠. 왜? 끝나지 않는 소수는 얘도 끝나지 않지. 얘가 뭐야? 비순환 소수야. 얘네들을 묶어서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는가? 무한소수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리수 밑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가지에서는 그냥 무한소수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유한소수 판별법 한번 복수해볼까요? 자, 어떤 분수가 있는데 얘가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궁금해요. 물론 우리 똑똑한 종업이는 분자 나누기 분모를 계속해서 똑같은 게 반복되면 순환소수나, 그리고 끝나면 유한소수나 라고 생각하겠지. 맞아? 근데 이건 엄청 무식한 방법이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유한소수 판별법을 공부한 바가 있죠. 어떻게 했니? 한별씨. 우와! 아. 중학교 2학년 때 한별씩 배웠어. 우와. 자, 뭐야? 위에 점 두 개. 그건 순환소수의 표현법이야. 뭘까, 규민아? 아, 니은. 아, 니은! 뭐니? 최대 공약수, 소인수분의 모! 자, 뭐 기대주, 대주야 말해봐. 분모에 2나 어. 5밖에 없을 때. 그렇죠. 물론 시작이 좀 아. 잘못되긴 했습니다. 기약분수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맞아? 주어진 분수를 기약분수로 만들어서 뭐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랬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그 분모는 뭘로 변할 수 있다? 10의 거듭제곱으로 변할 수 있죠. 뭔 얘기지 얘가? 왜 10이 소인수분이 하면 2하고 5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2랑 5로 구성되어 있으면 개수가 차이 나더라도 메꾸면서 10의 거듭제곱을 만들 수 있지. 아니 분모에 10의 거듭제곱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진 소수점을 찍어주면 되죠. 근데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을 변하지 않으면 소수점을 찍을 수 없지. 맞아요. 자, 그리고 순환소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만 잠깐 기억하고 끝내겠습니다. 순환소수를 분수로 만드는 방법 분명히 알고 계셔야죠. 0.ab의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99분의. 그렇지. 99분의 ab. 물론 요건 십진법의 수를 얘기한 겁니다. 됐니? a 곱하기 b가 아니라 a10b란 뜻이야. 됐어? 자, 그러면 0, a.bcd의 순환소수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니? 네, 한 번에 중학교 전체 내용이 복습되니까 99. 아니야. 우와! 꺼져! 990. 그렇지! 990분의 A, B, C, D의 십진법의 수에서 A. 그렇지. A, B의 십진법의 수를 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만드는 방법이었다. 됐나요? 요게 우리 중학교 내용에서 배운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수체계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 내용은요, 선생님이 지금 중3 때 한번 했을 법한 내용을 그냥 복습만 시켜준 거죠. 맞아?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실수를 가지고 뭘 할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닫혀있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자, 수학적인 정의에 대해서 너네가 이걸 자꾸 말로 갖다 붙이려고 노력하지는 마세요. 물론 닫혀있다가 이게 클로즈 되어 있다는 얘기겠지. 맞아, 스페이스가 이렇게 차단되어 있다는 얘기겠지. 그 얘기가 맞긴 한데 그런 식으로 조합해 가는 것보다는 명확한 정의를 외우는 게 낫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닫혀있다라는 표현을 쓰냐? 맞아, 물론 닫혀있다라는 표현이 네가 생각하는 그 스페이스의 클로즈드가 맞아. 아니, 자, 닫혀있다의 정의를 이렇습니다. 정의. 중요하죠. 정의를 모르면 문제 풀 수 없으니까, 그지? 자, A가 A의 원소이고 랜덤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실은 고등학교 때 안 쓴다 그랬어. A 안에 임의의 원소 아무거나 하나를 꺼냈어요. A 랜덤. 그리고 B도 A의 원소일 때 A와 B의 다음과 같은 임의의 연산이지. 한 결과도 뭐라면 A의 원소이면 됐냐? 두 개를 연산을 했는데 그 결과도 A의 원소로만 나오면 우리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합 A는 동그라미 연산에 대해 닫혀
같고 많아요. 됐습니까? 됐냐?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어렵지? 어렵지? 이런 거야. 자연수 집합이 있었어. 그 자연수 집합 안에는 자연수 아무나 한 건 했어. 3을 꺼냈어. 그 또 하나를 꺼냈어. 7을 꺼냈어. 그리고 더하기 연산을 했어. 3 더하기 7. 그럼 그 결과 뭐니? 10이니까 자연수 맞아? 맞니? 그럼 내가 자연수라는 집합을 그 어떤 언어를 꺼내서 더해도 계속 자연수만 나와? 네. 맞아?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야? 자연수 집합은 덧셈의 연산에 닫혀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갑니까? 자, 그러면 내가 자연수 집합 안에서 이 중에 두 개의 원소를 꺼냈어. 서로를 뺄 거야. 오케이? 자, 하나 3을 꺼내고 하나는 7을 꺼냈어. 뺐어. 뭐 나왔니? 마이너스 3이면 자연수 집합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 안 들어가지. 이러면 어떻게 된 거야? 닫혀있지? 안 않은 거야. 뭔 얘기인지 압니까? 닫혀있다라는 개념 알겠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문을 닫았어. 맞아? 이 교실에 대해서 내가 아무나 2명을 뽑아서 맞짱을 띄울 거야. 오케이? 조용아! 규민이랑 싸워! 했는데 얼굴 막 두들겨 패고 맞았더니 그 얼굴 상태가 지원이가 됐어. 됐냐? 그러면 내가 그 얼굴 상태를 찾기 위해 이걸 열고 나갈 필요가 있어? 없지? 자, 지원이랑 규민이랑 싸웠더니 얼굴이 종혁이가 됐어. 종혁이랑 지원이랑 싸웠더니 얼굴이 규민이가 됐어. 그 이 안에서 싸워서 결과가 다 이 안에 되고 있지? 내가 이 공간을 깨고 나갈 필요가 있니 없니? 없지. 그러니까 우리 이 집단은 맞아? 이 특강반 애들은 뭐라는 얘기야? 싸움에 대해서 닫혀있다. 왜 다 이 안에 있으니까. 됐니? 근데 만약에 종혁이랑 지원이가 막 치고받고 싸웠어. 근데 얼굴 상태가 관우가 됐어. 어떻게 되니? 얘를 열고 나가야지. 닫혀있지 않은 거죠. 알겠니? 관우를 찾아와야 돼. 뭔 얘기지 얘가? 뭔 말인지 알겠어? 노력하지 마. 정인은 왜 오는 거야? 아 근데 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걱정하지 마. 네가 왜 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닫혀있다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기본적인 수체계들에 대한 사칙연산에 대한 닫혀있음을 조사할 겁니다. 문제에서 사칙연산에 대해 닫혀있음을 조사하라는 얘기는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닫혀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일일이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알겠니? 자, 기본적인 수체계를 한번 선생님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인 수체계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자, 생각해봅시다. 자연수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자연수 안에 이미 두 개의 자연수를 꺼내서 더하면 계속 자연수만 나옵니까? 네. 닫혀? 있지. 자연수 집합은 덧셈 연산에 대해 닫혀있다. 자, 자연수 안에 있는 이미 자연수 두 개를 꺼냈어요. 서로 빼기면 무조건 결과가 자연수만 나옵니까? 아니요. 아니지. 왜 마이너스인 정수가 나올 수 있지? 닫혀있지 않은 거죠. 자, 자연수랑 자연수를 곱했어. 그럼 그 결과는 늘 자연수만 있습니까? 네. 맞죠. 자, 자연수는 곱셈 연산에 대해 닫혀있는 게 맞습니다. 자, 자연수와 자연수를 나눴어. 뭐가 나오기도 하니? 분수. 분수가 나오기도 하지 닫혀있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정수 한번 볼까요? 정수랑 정수를 꺼내서 더했어. 뭐만 나와? 정수. 정수만 나오죠. 뺐어. 정수. 정수만 나오죠. 곱했어. 정수. 정수만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어떤 현재만 붙어야 되냐면요, 단 0으로 나누는 것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자연수 안에 0이 없으니까 0으로 나눌 일이 없지. 하지만 이 뒤로는 어때? 0이 들어있으니까 0으로 나누면 빼라니. 됐냐? 자, 정수 나누기 정수는 분수. 분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물론 정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마지막 닫혀있는 거 안 닫혀있는 거야? 안 되죠. 닫혀있지 않은 거죠. 됐습니까? 자, 유리수 한번 볼게요. 유리수 어때? 유리수끼리 나오면 계속 유리수만 나오니? 네. 자, 유리수끼리 빼면 계속 유리수만 나오니? 네. 유리수끼리 곱하면 계속 유리수만 나오니? 네. 유리수끼리 나누면 계속 유리수만 나오니? 네. 그렇죠. 왜? 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를 처음 배웠어. 근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니네가 알고 있는 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해왔지? 맞아.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수랑 알고 있는 수가 곱했더니까 모르는 수가 나온 적 있어? 근데 어째? 다 닫혀있는 거 맞습니다. 컴플렉스하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 이외의 무리수는 발견이 더딘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았습니다. 됐냐? 그 실수는 어떻게 써?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없지. 왜? 너네 지금 허수 모르잖아.
하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지. 닫혀 있습니다. 알겠니? 이게 우리가 사칙연산에 대해 닫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됐나요? 자, 앞으로는요, 이 네 가지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에 대한 닫혀 있음은 다른 조건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 왼쪽 밑에 체크 문제 보면요, 선생님이 지금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일단 옮겨 적으세요. 표 안에 옮겨 적으라고. 무리수가 있네. 무리수는 다 있다잉. 무리수는 안 쓰죠. 무리수랑 무리수랑 더해도 유리수가 나오기도 하죠. 엄마한테 묻을 거야. 유리수랑 무리수를 빼도 유리수가 나오기도 하죠. 무리수랑 무리수를 곱해도 유리수가 나오기도 하죠. 무리수랑 무리수를 나눠도 유리수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리수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됐어요. 그럼 이런 닫혀있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원소는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렇게 3개만 가지고 있네. 그래서 하나의 훌륭한 공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냐? 그럼 이 안에 있는 애들을 사칙연산에 대해서 어떤 데에 닫혀있는지 조사하여라. 닫혀있는 건 다 보여줘야 돼, 사실은. 왜? 이건 증명이기 때문에. 하지만 닫혀있지 않는 건 반예만 들면 되지. 자, 덧셈에 대해 닫혀있을까요? 한번 궁금해서 해봤습니다. 자, 이 안에는 어느 정도 꺼내서 더하기만 하면 계속 조 안에 있는 애들만 나오니? 네. 반예가 있죠. 내가 얘네들은 무슨 얘기를 하겠네. 자, 마이너스 1을 2번 꺼냈습니다. 더했죠? A의 원소가 아니지. 맞아, 아니야? 집합은 중국어 허용해서 쓰지 않죠. 하지만 꺼냈을 땐 여러 번 꺼냈을 수 있습니다. 됐니? 맞아? 그렇기 때문에 닫혀있지 않죠. 뺄셈 어떻습니까? 뺄셈 어때? 닫혀있지 않죠? 반대 뭐가 있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를 뺐어. A의 원소가 역시 아니에요. 곱셈은 어떻습니까? 자, 곱셈은 닫혀있는 걸로 사료가 되지? 그럼 뭐야 되는 얘기야? 실제로는 증명을 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직감적으로 니네가 닫혀있다는 거 알았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거 선생님이 교육 목적상 그냥 쓰는 겁니다. 알겠니? 자, 마이너스라고 곱하면 얼마야? 1. 0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0 0 마이너스 1 0 1이죠. 자, 이 안에 있는 모두는 어떻습니까? A의 원소가 맞나요? 네. 맞아. 그러므로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 있다죠. 됐냐? 자, 나눗셈은 어떤가요? 나눗셈은 0으로 나누는 것은 어떻게 해서 문제에서 이미 제외를 시켜줬지. 왜 0으로 나누는 건 숫자가 아니야. 나눗셈은 마이너스 1 0 1 1 0 마이너스 1인데 0으로 나누는 건 제외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냐?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얼마야? 마이너스 1.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돼. 위에서 아래로 쓸 거야. 다시 합시다. 왼쪽에 있는 거 앞에 걸로 할게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1 나누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1 나누기 1은? 1. 0 나누기 마이너스 1은? 0이죠. 0 나누기 1은? 0이죠. 마이너스 나누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나누기 1은? 자, 모두 다 A의 원소가 맞습니까? 네.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이와 같은 집합은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만 닫혀 있습니다. 알겠니? 알겠니, 얘들아?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왜? 사람 많아서 그래? 어두운 데 가서 줄 서볼까? 왜 혼자 딴짓 하고 있어? 왜? 자, 다음. 결국에 이따위의 문제를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내지는 하겠죠. 신문 보면 내